사람을 만날 땐 반드시 꾸며라. 이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지. 진짜 사람은 마음으로 보지.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사람들은 마음보다 겉을 먼저 봅니다. 첫인상에서 몇 초 만에 상대를 판단하고 그 인상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현실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잘 꿰뚫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외모는 인간의 첫 번째 추천서라고 말했죠.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각적 존재이며 이성보다 감각으로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친절한지, 똑똑한지, 성실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옷차림, 표정, 자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혹은 왠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일종의 즉시 판단입니다. 인간은 진화를 거치며 낯선 이에게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거칠애로 살아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겉은 내면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라는 말은 위선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겉으로 표현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고운 표정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며 조화로운 태도는 삶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겉모습은 결국 내면의 질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이면 다 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심도 전달되는 모양이 필요합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라도 꺾여진 줄기라면 눈길을 피하게 되듯 아무리 따뜻한 마음이라도 표정과 태도, 말투가 거칠다면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이건 사회적 연기나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품격 있는 표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라 했지만 그 목적이 존중받기 위해선 타인이 느낄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인정했습니다. 결국 겉을 가꾸라는 말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겉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첫 번째 언어이니까요. 사람은 왜 내면보다 겉에 먼저 반응할까요? 그건 단순히 얕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 깊은 심리입니다. 고대 인류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눈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적일지, 친구일지, 위협일지, 안전일지. 그 판단은 몇 초 만에 내려졌고 그 몇 초가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겉모습으로 먼저 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성보다 강한 본능적 생명의지. 그 의지는 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겉모습은 인간 의지의 표면 언어입니다. 내면의 혼돈이 그대로 얼굴과 몸짓에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어깨가 무겁게 처지고 누군가는 눈빛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 모든 것은 무의식이 겉으로 표현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짐작합니다. 겉을 통해 내면의 흔적을 읽는 셈이죠. 한편 이런 본능적 판단은 인간관계의 첫 관문이 됩니다. 첫인상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내면이 있더라도 그걸 전달할 문이 닫혀있는 셈이죠. 겉모습은 그 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상대가 들어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꾸민다는 건 그 문을 정갈히 닦는 일이지 허위의 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판단은 이성적 판단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것도요. 이건 인간이 철학적 판단보다 감각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쇼펜하우어가 말한 겉이 중요하다는 명제는 단순한 허영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본성에 대한 맹철한 통찰이자 인정입니다. 그는 겉의 힘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더
더 진실하게 보았습니다. 겉을 꾸민다는 건 나의 의지를 세상에 표현하는 일입니다. 안정한 옷차림은 의지의 질서, 차분한 말투는 의지의 조절, 온화한 표정은 의지의 조화입니다. 이런 외형은 모두 삶을 다스리는 힘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결국 겉과 속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흐트러지면 겉도 흐려집니다. 겉을 단정히 하는 건 내면을 가다듬는 첫 걸음입니다. 진심이면 다 통한다. 이 말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기 위해선 모양이 필요합니다. 형태 없는 진심은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표현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눈빛, 걸음, 목소리, 옷차림이 곧 그의 철학이다. 그렇다면 꾸밈은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내면을 외부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 선함이 얼굴의 온도에 담기고 자존감이 옷의 질서로 나타나는 것처럼요.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거친 말투로 건네면 상대의 마음은 다칩니다. 아무리 깊은 배려라도 표정이 냉하면 그 따뜻함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심이란 겉을 통해서만 세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내면의 문장부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꾸민다는 건 남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안정한 차림은 나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예의 바른 태도는 상대의 존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교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교양을 자기 내면의 품격이 바깥으로 흐르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꾸미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 진심이면 되지. 거칠애는 싫어. 이런 말 속에는 순수함도 있지만 때로는 표현의 게으름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닦고 다듬고 꺼내 보여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이건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도 해당됩니다. 방안이 어지럽다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옷차림이 늘 흐트러져 있다면 그건 내면의 질서가 깨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겉의 정도는 내면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꾸민다는 건 결국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리고 그 존중의 첫 표현은 세상이 나를 만나는 첫 순간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꾸밈이란 세상과 마주 앉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깨어있으면 인간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삶의 품격도 한결 단단해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모임에서도 늘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꾸밈 없이 진심으로 대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줄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무심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넌 참 좋은 애야. 근데 그게 겉으로는 잘 안 보여.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말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녀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늘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녀의 실력도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그 마음을 보이게 한 겉의 표현이었습니다. 겉은 마음의 번역기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면 타인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표정, 옷차림, 말투, 태도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적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깔끔한 차림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새벽 구두를 닦고 셔츠를 다림질했죠.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꾸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존중하기 위해서
꿈입니다. 그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꾸밈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하루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그 존중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회의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해도 단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식당에서도 친절한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엽니다. 그건 겉이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냉소적이면서도 인간의 허영심을 불가피한 본성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허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영이 아닌 품격으로 그것을 표현하라 했죠. 품격은 꾸밈의 목적입니다. 꾸밈이 과하면 허영이 되고 꾸밈이 없으면 무심이 됩니다. 품격 있는 꾸밈은 자기 존중과 타인 배려의 균형에서 태어납니다. 겉을 가꾸는 일은 결국 내면의 질서를 세상과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건 거짓의 연기가 아니라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철학적 기술입니다. 꾸밈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질서를 세상에 드러내는 수양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 때만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그 다스림의 첫 단계가 바로 형태를 가꾸는 일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의지를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그 바다를 잠시라도 고요히 만들려면 의식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가 바로 꾸밈입니다. 단정히 옷을 입고 말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상대의 눈을 마주보며 경청하는 태도. 이건 모두 마음의 훈련입니다. 겉을 다스리는 연습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이 중요하지. 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겉부터 가다듬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라옵니다. 방을 치우면 생각이 맑아지고 옷을 단정히 입으면 스스로에게 긴장이 생깁니다. 그건 겉과 속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적 이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따뜻한 질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꾸밈은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존재의 자세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의 역할을 연기한다.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정장을 입은 사람은 평소보다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행동했고 편안한 옷을 입은 사람은 감정적 판단을 더 자주 내렸습니다. 우리가 꾸민다는 건 곧 내가 어떤 태도로 존재할지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꾸밈은 나를 세상에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정돈된 차림은 내가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선언이고 부드러운 태도는 내가 이 만남을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 표현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맑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내 존재를 선명히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겉과 속이 분리되지 않은 꾸밈, 즉 진정성 있는 꾸밈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거울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꾸밈이 타인을 의식한 연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예의 있게 맞이하는 일이 될 때 그건 수행이자 철학이 됩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품격은 내면의 외투다라는 말, 그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그 외투는 비싸야 할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깨끗해야 하고 나의 태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투를 입고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을 존중하는 철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꾸밈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사랑은 결국 질서와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자기 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세상에 고요히 빛을 내는 사람, 그게 진짜 겉과 속이 하나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하나로 맞춰진 사람은 이상하게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수가 적어도 신뢰를 줍니다. 그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정돈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겉이 속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옷차림, 표정, 말투, 시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꾸밈의 흔적이 있지만 그 꾸밈이 거짓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안심을 느낍니다. 이건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품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교류를 의지와 의지의 마찰이라 했습니다. 그 마찰이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겉의 형태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말이 곱고 눈빛이 따뜻하고 몸가짐이 정갈한 사람. 그의 존재는 의지의 완화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던지는 한마디는 무겁지 않아도 깊고 그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건 겉의 꾸밈이 속의 질서와 맞닿았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회사의 리더, 동네의 어른, 혹은 가족 중 누군가. 그들은 말보다 눈빛으로 전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그래서 너도 존중한다. 그 한마디 없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속은 따뜻해도 겉이 거칠면 그 진심은 닿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도 표정이 불친절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진심은 전달되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기술이 바로 꾸밈입니다. 꾸밈이 운명을 바꾼다는 건 그 꾸밈이 관계의 문을 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고 이해받고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은 겉에서 시작됩니다. 겉은 내면의 대사관입니다. 그 문을 단정히 세우면 세상은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결국 겉과 속이 하나 된 꾸밈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꿉니다. 그건 진심이 세상에 닿는 통로를 스스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겉을 가꾸면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진짜 나다운 꾸밈이란 무엇일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꾸밈이 아니라 나 자신과 조화된 꾸밈.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진짜 나다운 꾸밈이란 타인의 눈을 의식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내면이 세상과 만나는 문을 단정히 닫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꾸민다는 건 결국 세상이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말투, 타인을 향한 시선 하나에도 나는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꾸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요한 절제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작은 일에도 감사의 표정을 짓는 것. 그런 사소한 꾸밈이 내면의 질서를 반짝이게 합니다. 꾸밈은 거울을 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겉을 다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내 표정은 어떤가? 마음의 주름이 깊지는 않은가? 그 질문이 바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철학에서 자기인식은 모든 깨달음의 출발이라 합니다. 꾸밈이 단순한 외형의 조정이 아니라 내면의 정리로 이어질 때 그건 이미 철학이 됩니다. 그건 삶의 수행이자 세상 속에서의 고요한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독한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그 항해에서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폭풍을 견디는 갑옷이자 자신을 지탱하는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꾸밈은 그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입니다. 결국 겉이 중요하다는 말은 속이 비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충실할수록 그 속을 드러내 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무르익으면 그 향기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듯이요.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러 나선다면 그 만남을 위한 형태를 준비하십시오.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존중. 그것이 진짜 꾸밈입니다. 그 꾸밈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 앞에 서 있는 한 개인이 아니라 삶을 예의 있게 살아내는
철학자가 됩니다. 오늘의 철학적 결론. 겉은 진심의 그릇이고 꾸밈은 존중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세상과 대화할 때 당신의 내면은 더 고요히 빛납니다. 하루 한 가지 실천. 오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하는 모습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광장이었습니다.